지난 주말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를 한다고 했다가 한 달 미룬다고 하면서 증시가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월요일에 하락으로 시작은 했지만 올라왔죠. 올라와서 머무른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정고점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 둔화, 거기에 관세 부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드렸죠. 저도 그 기준만 가지고 증시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어떠한 뉴스가 나와도 그 기준만 안 무너뜨리면 된다는 기준을 세운 겁니다. 다음 주에 보셔야 하는 기준은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고요. 기준을 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주가는 박스로 움직인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팔면 반등하고 내가 사면 하락하는 이 공식 다들 아시죠? 왜 그런 건지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지수와 종목을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제가 지수의 기준을 잡아 드리죠. 종목 마이너스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증시 분위기도 더 빠질 것 같고,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꼭 악재가 연이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도 버튼을 누르시는 투자자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종목이 떨어져도 정신을 차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수의 기준 밑으로 내려왔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니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참고 참다가 던지시는데 꼭 반등이 나오는 기준 자리에서 던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식을 하시려면 지수를 꼭 보셔야 합니다. 지수는 증시의 건강 상태와 방향성을 알려주거든요. 지수를 자주 확인하시면 익숙해지시는 시기가 옵니다. 익숙해지기까지가 어렵지 익숙해지면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5,985 부근 보시고 위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하시라고 해드렸죠. 월요일에 5,985 부근에서 시작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마감을 했고 이후에 쭉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손절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증시가 괜찮다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가는 박스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로 예를 들어 볼게요. 135, 그리고 아래 116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6 밑으로 조금 내려갔죠. 내려갔다고 바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떨어진다고 바로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박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135에서 116까지 떨어졌으니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130 밑으로 내려올 때부터 불안하셨던 투자자분들은 116에 왔을 때는 매도해야 하는지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개파락도 있었으니까요. 박스 상단에서 하락이 나오고 참고 참고 참았는데 더 내려가니까 멘탈이 흔들려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매도를 박스 하단에서 하신단 말이죠. 이 구간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내가 파니까 오르는 마법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박스를 아시는 분들은 116을 매수자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박스를 모르면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박스를 아는 누군가는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박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고요. 박스가 위로나 아래로 움직여야 상승 혹은 하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박스는 116, 135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증시 분위기가 괜찮으면 박스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횡보라고 하는 겁니다. 상승이 나오니까 좋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니까요. 내가 사면 하락한다는 마법은 왜 생기는지 보면요. 박스 하단에서 손절을 한 사람들은 상승이 나오니 다시 매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금 내려오면 사야지 하지만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이상하게 그때는 양봉이 줄지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매수해 버립니다. 그 자리가 박스 상단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눌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박스 상단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사면 하락한다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박스를 잘 기준 삼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늘려주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주식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CT에서는 만약 금리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고용 지표에 따라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를 내렸거든요. 실업률과 고용은 다릅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실업률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쉽게 안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영상에 설명해 놨으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역시 실업률은 낮게 나왔습니다. 고용을 보셔야 하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직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메타는 또 대규모 해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업률은 높아지지가 않죠. 이유는 영상으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해고된 사람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간단합니다. 경제가 좋으면 기업들은 계속 고용을 하고요. 경제가 좋지 않으면 고용을 안 하고요. 그럼 실업률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당장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은 이유는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실업률이 늘어난다고 해도 고용이 좋으면 실업률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고용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용 쪽 분위기를 잘 보시면서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10년물 금리를 볼 건데요. 10년물도 박스가 있고요. 어느 구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구간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젠 더 이상 괜찮지 않다는 구간이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면 왜 내려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될 텐데요. 아마 경기 둔화를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될 겁니다. 10년물이 내려간다는 건 경기 둔화를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금리가 높았다가 내려온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이 작년 2024년에 경기 침체 프레임에 엔캐리 자금 이야기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금리를 끌어내린 거죠. 저는 이곳에서 횡보하는 게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금리가 횡보했을 때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엔캐리 자금 경기 침체 프레임이었고요. 다시 올라와서 횡보를 했는데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박스 상단을 벗어났을 때는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금리의 상승이 증시에서는 부담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두 가지를 안심시켜 주니 증시가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금리가 안정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정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경기 둔화의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고 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요. 박스 안에서 반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플레이션이 큰 걱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데 금리는 하락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는데도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란 걱정이 커져간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인플레이션은 내려간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고 경제는 좋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려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지켜봐야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작은 움직임으로 증시가 상승했네, 하락했네를 계속 쫓으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수는 정고점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6055 부근이 전체적 흐름에 중요한 구간이니 위에 머무르는 게 좋고요. 5985 밑에서 머무르게 되면 5850, 5800까지 하락이 가능해지니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380짜리는 중요하지 않고 360 부근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 장 마감이 360달러 34센트였습니다. 아래에 머무르게 되면 320에서 300까지도 열리게 되니 보셔야겠고요. 운영 방식은 아직 같습니다. 360과 300 분할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기다리는 매수를 하시려면 320, 300 분할 매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용이라는 건 계속 흐름을 이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방법을 어디에 적어 두시고 운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운용을 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박스 상단은 135 부근이라서 135 위에서 머무르는 게 좋고요. 단기적으로 132에 저항이 있고요.
영상 앞에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는 마법을 겪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132에서 135까지는 매수를 조심해야 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향후 흐름 보고 운영 방식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16은 계속 보셔야 하는 구간이고요. 아래에서 머무르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제가 주식은 패턴이 있고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알아서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올라가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기다리시라고 했는데요. 이번엔 소형주를 말씀드리면 아이엔큐, 리게티, 뭐 그 외에 여러 소형주들이요. 아직 힘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지만 힘이 빠져나간다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소형주의 상승을 기대하는 건 욕심일 수 있는 시간표이니까요. 너무 큰 에너지 쏟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주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쉽게 하는 방법은 이런 시기가 왔구나 하고 마음을 비우고 다음 시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주식을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애를 써도 못 올라가니까요. 보세요. 타이밍만 잘 잡아서 투자하면 중소형주 2년 물려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올라가는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해서 빨리 수익을 즐기는 게 좋습니다. 지금 팔란트의 수익률은 400%가 되고 100불, 105불, 116 부근에 부분익절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팔란트에는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식에는 원리가 있고 약속이 있다는 걸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이 올라오고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봐야 하는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들만 잘 찾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